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 없으신가요?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요. 사실 그 배경에는요,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아주 거대한 사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 집 전기요금까지 끌어올리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충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방패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2022년이었죠.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전력 가격 쇼크에 빠졌던 해였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, 와, 가격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. 평소보다 무려 4배나 뛰었다고 하니까요. 이건 그냥 물가가 좀 올랐네,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. 국가 경제 전체, 그리고 모든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그야말로 거대한 위기였던 거죠. 아니,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등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. 범인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, 그건 바로 지정학적 위험입니다.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. 그런데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아주 거대한 힘입니다. 아니,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냐고요?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. 바로 지정학적 위험지수, 줄여서 GPR 지수라고 하는데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뉴스 기사 수백만 건을 싹 다 분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쟁, 갈등, 테러 같은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세는 거죠. 이걸로 지금 세계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는지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 GPR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. 바로 2022년, 지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죠. 역사상 거의 본 적 없는 수준으로요. 그런데 이 시점이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바로 그때랑 일치합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사건의 윤곽이 슬슬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, 이런 위험지수가 높다는 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걸까요? 어떻게 이게 현실의 문제가 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위험이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딱 건드릴 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.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,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60%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아주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. 이런 곳을 우리가 병목 지점이라고 부르는데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 지역에서 분쟁이 터져서 이 길이 딱 막혀버린다? 그럼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은 그야말로 마비되는 겁니다.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거죠. 자, 이제 범인은 찾았습니다. 바로 지정학적 위험이었어요. 그럼 이제 이 범인이 대체 어떤 수법으로, 어떤 원리로 우리 전기요금을 올렸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아니, 솔직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집 전기요금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? 그렇죠? 자, 그 둘을 잇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. 그 핵심에는 급전순위 효과라는 시장 원리가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자, 전력 시장에서는요, 필요한 전기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가장 싼 발전소부터 차례대로 돌립니다. 그렇죠? 그러다가 그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을 딱 맞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동시킨 발전소 있죠? 그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으로 그 시간대의 전기요금 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이 마지막 주자가 보통 누구냐? 바로 천연가스 발전소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 1%의 전기만 이 비싼 천연가스로 만들어도 그 순간에 전기요금 100%가 전부 이 비싼 가스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놀랍죠?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. 자, 왼쪽부터 보세요. 비용이 싼 원자력, 신재생, 석탄 발전소가 순서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? 그러다가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비싼 천연가스 발전소까지 동원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. 바로 그 순간 저가스 발전소의 가격이 시장 전체의 기준 가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. 심지어 원래는 훨씬 쌌던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까지도 저 비싼 가격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. 2022년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밸브를 잠갔죠.
그랬더니 천연가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급전순위 효과 때문에 이 미친 듯이 오른 가스 가격이 그대로 전체 전기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. 정리하면 지정학적 충격이 연료 가격 충격으로,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집 전기요금 충격으로 이어진 거죠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.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나온 한 연구 보고서가요, 이 엄청난 가격 충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패의 존재를 발견해냈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건요,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, 어떤 나라들은 이 충격을 훨씬 더 잘 버텨냈더라고요. 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? 바로 이 슬라이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. 자, 왼쪽은 원자력, 오른쪽은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.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이 파란색 선,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나라들은 외부 충격이 오니까 전기요금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리죠. 그런데 빨간색 선, 즉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보세요. 반응이 훨씬 둔하고 안정적입니다. 그렇죠? 마치 충격을 싹 흡수해주는 거대한 쿠션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. 바로 무탄소 에너지, 그러니까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외부의 가격 충격으로부터 나라 경제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. 이게 데이터로 딱 증명된 거죠.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확 와닿습니다. 자, 프랑스를 한번 보세요. 원자력 비중이 63%죠?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무려 90%에 달합니다. 반면에 탈원전을 택했던 독일이나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. 결국 이 에너지 조합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중요한 발견이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 정책, 그리고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지정학적 위험은 우리 전기요금을 직접 올린다. 둘째, 그 이유는 변덕이 심한 화석연료 가격이 전체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. 셋째, 이 충격을 막아주는 방패는 바로 무탄소 에너지의 높은 비중이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. 이제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. 실제로 보고서에 나온 한 구절이 이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해주고 있습니다.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대에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필수적이다. 결국 이 발견은요, 우리가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. 이제 깨끗한 에너지는 단순히 환경 문제, 기후변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.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안보 전략이 된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은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음 글로벌 위기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?